어떤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범죄랑 연관됐을 때, 그리고 이 치료감호소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가족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와야 되면서 이렇게 답답한, 안타깝고 한 상황들이 책 내용에도 좀 있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결국에 이게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가족들한테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법적으로 일단 어찌됐건 직계보호자, 직계가족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과하고 있는 나라 중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분들이 어떤 비자의 입원, 강제적으로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정신과 의사의 의견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직계가족 2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좀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내용상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사의 진단과 직계가족의 어떤 그런 동의 이런 게 많이 중요하고, 직계가족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들이 너무 힘에 부쳐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응급입원 제도에서 경찰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경찰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일개 경찰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뉴스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응급입원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분이 실제로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고, 그분도 지금 제 환자인데, 이분이 증상만 좋아지면 굉장히 스테이블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잘 지내시고, 자기보다 힘든 환자도 잘 도와주시고 이런 정도인데, 약 관리가 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입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즉 치료를 잘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다 가족한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도 지금 이게 24시간으로 밖에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막상 직계보호자를 찾으려고 그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은 또 입원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안 그래도 사법입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은 정신과 의사가 입원을 시키다 보면 가장 이제 병식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있고, 또 그 입원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내가 입원시킨 환자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내가 입원을 시키고 그냥 내가 오롯이 보호자랑 상의해서 끌고 갔었는데, 이 환자분들은 판사님이 너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쵸? 결정이 돼서 그런지 의사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가족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입원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모든 어떤 정신병원 중에서 사법입원과 관련된 걸 지금 경험하고 계신 입장이죠. 왜냐하면 입원하신 모든 환자분들이 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입원을 하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사법입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례로 일본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시스템이었다가 지금은 보호자에 의한 어떤 그 의무 조항을 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약간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는 그 사법 입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무조건 참고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결정을 나라에서 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실제 사법 입원과 비슷한 걸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할 때도 이게 아니면 보호자 엄청 쪼르고 환자들이 막 주치한테만 막 쪼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법무부에서 나의 퇴원을 결정하려면 내가 실제로 되게 크게 보는 거죠. 내가 잘 지내야지 이렇게 퇴원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절차 안에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입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가족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퇴원할 수 있나 뭐 이런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입원을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모든 정신질환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나라가 조금 판단을 해주고 나라가 적극 개입을 하는 게 네. 뭐 제가 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들을 조금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상에서는 이제 보호 관찰 그러니까 책 내용에서는 치료 감호소에서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될 상황에서 증상이 남아 있으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푸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증상이 되게 심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증상이 방치되신다거나 병원을 어떻게 데려오지를 못하신다거나 그러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민간병원에서 강제로 이렇게 입원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 또 민간 구급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지금 전부 다 불법으로 묶여 있죠. 그래 근데 반면 뭐 119나 뭐 경찰이 이런 부분까지 지금 커버하기에는 인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온전히 가족들한테 맡기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병원 어떤 그 비자의 입원으로 집에서 비자 입원 과정까지의 어떤 연결고리를 국가에서 잘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사나 보호자, 가족 보호자한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무부나 어떤 법적인 영역에서 그걸 좀 같이 책임을 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부과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증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책임제 관련된 논의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을 3년을 받는 동안에는 환자들이 어쨌든 나라의 관리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지내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일례로 그 안인득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 사람이 그 치료감호형을 받은 적은 없고 정신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기록이 있고 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정신감정을 받고 그 배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제 이런 거를 받으면서 보호관찰이 붙었더라고요. 3년인가 붙었는데 그 기간에는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병원을 꾸준하게 쉬러도 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 보호관찰이 끝나면서부터. 그런데 이게 그 보호관찰이 끝나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법적인 게 끝나니까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상 방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도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인력이 없고 사례 관리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하기도 어렵고 또 증상이 많이 심한 사람을 직접 1대1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보호관찰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붕 뜨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떼버리게 되면 이제 또 방치가 되니까 그 영역이 비어 있더라고요, 항상.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조현병만 하더라도 전 인구에서 이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1%에서 2%거든요. 꽤나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꽤나 높은 거고 다른 어떤 정신질환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러면 뭐 전체 인구 중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가능성은 1% 2% 정도를 포함을 할 텐데 그러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중증 정신질환의 우리가 가능성은 항상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어떤 뭐 시설에다가 수용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 인구의 1, 2%를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관리만 잘 받으면은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영역까지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치료를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중간에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책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담아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사법입원 제도라고 하는 게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추진하셨던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예산도 없고 그렇죠. 판사님들도 수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또 법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방송을 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 단체에서만 요구를 하거나 뭐 정신과 의사들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뭐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불편함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으로 또 혹은 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관리하고 또 일상생활, 사회복귀 그리고 어떤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제도적인 마련을 좀 잘 가져가려고 하는 관심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몬드에서 나온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어떤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되게 비극적인 어떤 정신질환자분들의 약간 감성팔이식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가지고 책을 사실 조금은 펼쳤다가 읽으면서 참 다양한 내용들을 잘 담아 주셔서 사실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고 이쪽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혹은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저는 정말 이게 치료 감호소와 관련된 아주 특수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는 건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써주신 작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나요? 이런 식의 북 리뷰 제가 처음이라면서요 지금 그 유튜브 방송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은 2군데서 했고 네. 북토크식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인데 제가 대본대로도 안 해서 너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도 또 너무 공주에서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데 확 박혀 있는 병원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수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 만약에 이 지역에 살지 않았으면 몰랐겠구나. 그리고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 저도 실제로 어떤 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와서 알게 된 부분이라 조금 이게 근데 아무래도 범죄, 정신질환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범죄도 무서운데 거기에 정신질환까지.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무서워서 감추기만 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맞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게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렇게 편견들이 조금씩 없어져야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치료 같은 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조금은 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끔 느끼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상당히 도심지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오랜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좋은 책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왠지 뭐 어떤 데서든 자주 뵙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혹시 마무리 뭐 조금 뭐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나 소감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책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의 결과가 이 사람들이 나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정신과 치료의 중요성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만 조금 알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보지 말고, 물론 이들이 한 행동은 매우 나쁘지만 사람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못 받은 피해자의 어떤 위치에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인터뷰 내용을 머리 안으로는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작가님하고는 거의 뭐 오늘 하루 종일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가님하고 저랑 따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저자이신 차승민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책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